네, 안녕하세요. 케마 토크를 진행하는 김창환입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혼자 제가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보시는 분도 지겨우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최서희 대표님, 지금 수서에서 좀 부동산 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말에 한번 나와서 토크 한번 했죠, 저랑. 네, 수서 역세권에 대해서 저번 달에 케마토크 진행했고요. 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전 잘 지냈는데, 네. 계신 분들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서울 오는데 오늘 많이 춥더라고요. 며칠 전보다는 확실히 추웠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이 이르니님,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추워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십몇 년 만에 최고로 추운 날씨라고 하던데, 서울이. 그러니까, 진짜 춥다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계신 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저께인가 완전히 교통 대란이 났잖아요. 난리가 났대요. 네.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고, 뭐, 국도, 뭐, 어떤 분은 10시에 버스 탔는데, 뭐, 4시? 4시인가 들었다. 버스에서 6시간인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도 조금 약간은 800명대로 줄어서 좀 조금 완화세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좀 덜하긴 하는데, 한동안 많이 갈 것 같죠? 네. 전 빨리 케마 학원이 오픈해서 또 오프라인 과정 듣고 싶은데 언제쯤이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케마에서 방송을 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 멀쩡하게 강의실 잘 만들어 놓고 지금 그냥 비어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돼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중간에 뭐 좀 일부분 쓰긴 했지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회원분들도 그렇고, 뭐 아시는 분들도 와서 좀 오프라인으로 좀 강의 좀 듣고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오늘은 저번 달에 이제 12월 달에 국토부 자료 나왔던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요. 다음 달 돼서 기회가 되면은 올해 2021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되는 거 혹시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같이 한번 하시죠, 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같이 진행하겠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쭉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같이 진행하도록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렇게 여정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빠뜨렸는데 제가 7기면서 18기인데 저번 달에 7기라고만 해서 18기가 또 네. 문제가 됐군요. 네, 죄송합니다. 18기 분께는 죄송하답니다. 진행을 좀 해보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처음 1회입니다, 1회. 김청한, 최서희 케마토크쇼 오늘 처음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시간도 8시였다가 이제 7시 반으로 땡겨졌고요. 예정대로라면 9시 정도 해서, 9시 전후로 해서, 마칠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원하지 않으시면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좀 원하시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방에 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조금 중요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천천히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6개입니다. 국토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공공참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작년 4월, 5월 달, 몇 월 달, 이제 그때 처음 뭐 주택 정비 사업 관련돼서 뭐 얘기도 나오고, 공공에서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 그 사업할 공모를 했는데, 이제 그게 마감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계신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가 전국에 있는 12개 미군 기지 이전. 뭐 반환한다는 얘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 중에가 핫한 게 이제 용산이죠, 뭐죠. 용산은 뭐 서울이 뭐 전국에 있는 분 다 하실 것 같은데, 미군 기지 반환 얘기가 언제 뭐 나오고 하는 건 얘기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도장 찍었답니다. 그래서 전부 속도 굉장히 빨리 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이런 미군 기지 반환된 데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예전 같을 때는 뭐 학교 같은 거 많이 이제 했는데, 공공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주민들 편의시설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투자 쪽에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별거 아닌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 뭐 하는지 정도 반환이 되니까 그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핫한 이게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 좀 많이 변화가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게입니다. 올해 이제 발표된 게 이제 제1차 부동산 서비스 산업,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 계획과 정식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부동산 하신 분들은 꼭 참조하셔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세세하게 좀 파헤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분만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개발 제한 구역 그 안에 있는 시행 조금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완화해 줬다고 합니다. 약 주고 백 주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국토종합계획 나온 지가 이제 한 1년 됐죠. 국토종합계획 나왔는데 그 하부 계획으로서는 수도권 정비계획이 나왔고요. 이제 지자체마다 이제 뭐 또 나올 겁니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쭉 나올 텐데 그 밑에 하부 계획들은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은 이제 서울, 인천을 끼고 있는 수도권 전역에 되는 건데 국토종합계획 바로 하위로서 아마 지자체에서는 제일 상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계획 바로 밑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거 또 공부도 할 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하고 고양 창릉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일부분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나왔는데 요번에 좀 마저 왕숙지구하고 고양 창릉지구 나왔으니까요. 그쪽에 투자 생각 있으신 분들은 광역교통 교통계획 잘 보셔가지고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지금 회장님이 준비하신 자료들 보니까 전부 2020년 12월이니까 딱 한 달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들인데요. 이런 자료는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이런 자료는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줍니다. 국토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뭐 이렇게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녁에 발표하라는 것도 있고 아침에 발표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다음 이제 세부 계획은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원본, 보도자료 나온 거는 이제 요약본이고요. 그 안에 이제 법령 개정된 것들은 별도로 또 나오죠. 그럼 그거는,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하는 것들은 이제 보셨으면 하는 것들은 압축해서 뭐 아시겠지만 제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지만 또 원본을 보시겠다는 분들은 이제 국토부 사이트 가서 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요번에 나온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확정 고시됐잖아요. 오늘 보는 거는 이제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 일부분만 보는 거고요. 또 원본은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필히. 회장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요?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도 안 들리나요? 다른 분도 안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소리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청주 박사리님께서 안 들리신다고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잘 들리시면 좀 표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잘 들리시나요? 예, 다른 분들은 좀 잘 들리시나 봐요. 다행이네요. 근데 제 목소리가 좀 작아요, 오늘. 목소리가 최근에 목이 조금, 계절 탓인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것은 이제 공공참여 소규모 주택 정비 공모 성황리에 마감됐다는 얘기고요. 작년 12월 달에 공모했고요.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 공모사 공공성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최초랍니다. 올해 최초. 그래서 부동산 하신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해서 갖고 왔습니다. 주택 정비 사업은 뭐 그전부터 많이 했던 거고 뭐 벌써 한 7년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된 사업인데 크게 부각되는 부분은 전혀 사실 저는 뭐 오산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저는 그냥 교육할 때 들어만 봤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얘기만 들어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노후된 지역에서 행해지는 거겠죠? 예.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주거지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3분의 1 이상? 3분의 2인가? 3분의 2가 아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인 거, 하여간 뭐 아파트 빼고 주택은 거의 20년 이상 됐을 테니까. 그래서 그쪽에 된 그 주택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옛날같이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은 확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감하게 확 허물고 새 아파트 딱 줬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정비하는 사업, 그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주택 정비 사업인데 크게 별로 와 닿지가 않아요. 이게 혹시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민다고 하는 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오세훈 때도 네. 좀 일부분 뭐 얘기 나왔던 건데 그런 사업이 최근에 와서 공공이 안 하고 일반한테만 넘기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자꾸 지지부지 되고 지연되고 이렇게 안 되는, 세월은 가서 집은 자꾸 노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커지니까 작년부터 자꾸 이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정부에서죠, 나온 얘기가 그럼 공공이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공공 참여해서 조금 그 안에 있는 좀 문제되는 부분들, 사업의 지연 길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안에서 조합장님들 자꾸 감옥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약간 완화해서 사업성을 좀 높이겠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사업을 이제 공공이 참여하는 거를 이제 모집을 해서 정식으로 이제 받아서 이제 미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50% 융자도 되고 그다음에 뭐 용적률을 올려준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이 참여하니까 대신 조건이 있겠죠. 이제 공공주택 조금 이제 많이 내놔야겠죠. 그 전에 뭐 10% 했던 거 뭐 보면 이제 20%그 전에 했던 거 비율을 이제 높여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도 빨리 하고 그 대신 저리로 주고 그 대신 공공이 참여한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더 받아서 서민,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공급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하는 분 입장에서는 공공을 너무 많이 빼면 아무래도 집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약간 있어 주춤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이해타산은 이제 하겠죠. 이런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같아요. 그래서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이제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2만까지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이런 게 있고요. 참여함으로써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해서 수익성을 좀 높이겠다는 거죠. 왜? 공공으로 이제 많은 임대주택을 이제 받게 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조금 낮춰주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총 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90%까지 되겠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하면 이제 50%는 되지만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참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올해 최초라고 하니까 좀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 하시고 또 관심도 있으시고 또 일부분은 또 이런 데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고객분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비교표입니다, 비교표.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 예,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래서 개요를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 가로라는 게 이제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가 뭔가 했더니 가로수잖아요. 가로수. 가로수, 도로수에 있는 가로수. 그래서 이제 도로를 끼고 있는 이런 거, 이렇게 사각으로 껴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도로를 끼고 있는 거. 그 도로 끼고 있는 데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비 사업은 이제 전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분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비 사업의 일부분만 할 수도 있고 또 일부분 중에서도 이렇게 잘라서 일부분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대신 이제 조건은 좀 있죠. 10,000제곱미터 미만이었던 건데 공공 차용성 2만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노후하고 이제 불량 건축수 수가 해당 사업 시행 구역 전체에서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많이 노후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택 수가 단독주택은 10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인 것에 해당이 돼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총 사업비의 50%, 작게는 50%, 금리 1.5%, 그 다음에
공적 임대주택 20% 이상 공급하게 되면 70%, 20% 상향시켜주고, 그다음 또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또 90%까지 거의 이제 돼서 공공이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다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요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죠. 이제 보면 그래서 단독 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스스로 개량하는 건설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규모가 좀 작은 사업이니까 근데 어렵겠죠. 이게 서로가 이게 이해타산이 혼자 하는 걸로 모르겠지만 뭐 20세대 미만 그다음에 5세대 옆에 좀 같이 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자료 다운받아 볼 수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혹시 자료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카페에 있거든요.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네. 저희 카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공지 여기 있네. 네, 공지란에 있습니다. 여기 방송자료 원본이죠. 지금 방송했던 거 보도자료 원본 그대로 올려드린 거고요. 밑에 방송자료 PDF는 지금 방송해드리고 있는 요 파워포인트 요걸 PDF로 변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받으셔가지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정확한 거는 이제 국토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사이트를 가시면 2020년 12월 3일부터 그제 것까지 해서 그 안에서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시는 내용 배치한 거니까 거기서 보셔도 되겠고요. 여기서 다운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되셨나요? 네, 되셨네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자유주택 정비 사업 이제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됐다. 그 전까지는 별로 흐름이 없었지만 이제는 좀 아셔야 된다. 주변에서 이제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이제 계실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사업을 하면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12개 미군 기지 국민격투로 기지 반환 가속화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부는 이제 저번 달 12월 11일자 금요일로 해서 용산기지 2개 지구를 포함해서 11개 지구 그래서 반환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지명 보면 뭐 사우스 포스트 국립중앙 뭐 스포츠 필드 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에 제가 박스 쳐놨습니다. 여기요. 서울은 실질적으로 좋기는 한데 여기는 뭐 다 계획이 잡혀 있고 크게 움직이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무슨 큰 돈 있으시고 뭐 이런 분들은 뭐 관심 가지시면 되는 건 맞는데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은 좀 배제를 했고요. 이 준비한 데는 이제 경기 하남시의 성남 골프장 부지 드디어 이제 뭐 그 전부터 뭐 얘기 말 참 많았던 데입니다. 여기 여기가 그 위례 신도시에 있는 곳. 맞아요. 그쪽이요. 예. 거기 말 많잖아요. 네. 장지부터 해서 원래부터 말 많았던 거죠. 그 부지 이제 조만간 이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팬더가 또 바꿔지겠죠. 그만큼 개발이 되면 뭐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그 광역계획, 도로계획을 만드니까 그런 영향 받을 것 같고. 그다음 의정부시
캠프 잭슨이라는 데가 있나요? 한 저는 두 사실 달 어딘지 전에 몰라요. 2달 전에 고상철 교수님한테 토지 수업을 받았는데 의정부를 관심 있게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의정부 쪽 네. 굉장히 아직 아파트 값도 좀 낮다고 하고 네. 생각보다 좀 저렴한 것도 좀 있는 것 네, 같은데. 서울하고 가까우면서 투자하기 좋다고 말씀하신 게 생각나네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도권 정비 개혁이 이제 수도권에 관계된 거잖아요. 의정부시는 경기도,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 정비 개혁의 저촉을 받습니다. 수도권 정비 개혁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아니고 자세히 보면 개발축 같은 게 좀 보여요. 근데 그쪽에 의정부라든지 포천이라는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철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으로 많이 개선하고 뭐 쉽게는 뭐 GTX도 들어가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 제가 있는 부동산하고 확인을 해보면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올랐답니다. 그래도 확실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의정부 하면 서울에서 보면 좀 외딴 곳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예전에는 보단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거기가 천재기획이 일어날 한건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동주천시도 마찬가지죠. 같은 쪽에 됐으니까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아주 희소식이죠. 최근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조금 많이 가시화가 돼서 최근에는 좀 원룸 사업도 좀 괜찮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초창기에 원룸 사업 한다고 거기 했던 분들은 굉장히 손해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내려가기로 하고 나서 뭐 5년 뭐 이렇게 막 안 내려갔으니까 전왔는데 그래서 많이 손해 보시면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제1차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 말도 어려워요. 말도. 이거를 몇 년 전에 부서진법이라고 제가 그때 지금도 협회 지금 강남구 분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막 항의하고 시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 얘기죠. 네. 부서진 이건가요? 네, 맞나요? 네, 맞아요. 부동산 서비스 산업 네. 진흥 부서진 이렇게 읽나 봐요. 네, 네. 그 작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도 뭐 얘기는 있었겠지만 작년에 제가 봤거든요. 아, 작년이었나? 제가 헷갈리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나왔어요. 그때도 이제 얘기 나와서 여기 방송을 보셨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게 나와서 조금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좀 어려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정식으로 기본계획으로 해서 나왔다는 거죠. 법 개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기본계획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협회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벗어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적응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협회에서 이거를 반대했던 이유가 이제 이게 이제 부동산 어플 중에서 뭐 그런 부동산 관련 신생 기업을 막 키워준다 이런 네. 내용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프로테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과 테크놀로지 기술의 합성어죠. 프로테크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계속 들릴 것 같아요. 프로테크. 저도 그 전에 뭐 잠깐 들을 때는 그냥 잠깐 이렇게 설명도로 넘어갔는데 요번에 보면서 특히 이제 기본계획 전문을 다 보면서 오는 건 깜짝 놀랐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포함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하신 분들이 반드시 거기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히 제가 작년에 강의 한번 했던 어플 관련돼서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뭐 빅데이터 어플에 대해서 이제만 해드렸는데 그 업체들에 대해서 많이 밀어주겠다. 정부 차원에서 밀겠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지금, 그런 얘기는 네. 이제 많이 어플들이 엄청 나올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 수익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오픈이 되긴 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이 오픈되게 됐다. 이런 거.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좀 표시된 거 보면 그 아파트 동마다 있고 집마다 이렇게 향 같은 거. 그 다음에 소유권 관련 기준에서 표시 안 됐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웬만하면 오픈시켜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외국에서는 지금 비대면 계약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는데 그래서 보증금 월세도 다
인터넷으로 지급한대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계약금, 뭐 보증금 이런 거를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 입금 이런 게 가능할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네이버페이가 찰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수수료가 좀 나가긴 해요. 뭐 그것도 뭐 그런데 안전 면에서는 지금 네이버페이 많이들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이버페이 많이 쓰거든요. 여기 뭐 네이버 얘기하시는 데 있네. 동인청 끌리지니 네이버에서 카페 찾으면 되는 그 근데 카페 혹시 이름을 시간 소개를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네. 제가 좀 쉬는 시간에 좀 더 가게 들어가는 방법하고 그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명으로 치셔야 됩니다. 카페명으로요. 제가 아직 카페가 별로 활성화가 안 돼서 그냥 치면 잘 안 나오고요.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카페명입니다. 검색을 카페명으로 해서 치시면 들어갈 수 있으세요. 네이버페이 얘기 나왔죠. 그래서 네이버페이 같이 정부에서 돈에 대해서 일정 보장을 해주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뭐 이런 네. 식이 될 수도. 그리고 또 세입자랑 임대인을 알아서 매칭해준대요.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우리 결혼도 요새는 어플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새 젊은 네. 분들. 미팅 시스템이 막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어플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면 그 원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얼마큼 정확한 거에 대한 문제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정확하다면 그거 부합하는 것들이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임대인 세입자 매칭시켜주면 저희가 물건이 없죠. 그렇지 않아도 물건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알아서 컴퓨터가 중개까지 해주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AI가 하는 거죠. 네. 지금 분석도 뭐 AI가 하는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어플도 지금 AI가 하는 것들 많이 사용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전같이 지역구에 대한 거 갖고 있던 부분이 많이 오픈이 된 거죠. 그것보다는 이제 전국구 개념이 이제 많이. 근데 성향이 저희만 이게 위협당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감정평가협회에서도 은행도 포함돼 있어요. 네, 거기는. AI가 감정평가를 해버려서 지금 감정평가협회가 AI 가격 제공 업체를 고발했었대요. 작년에. 그럴 수도 있죠. 이런저런 이제 이권 관계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정확한 거는 국토부에서 요번에 발표한 거는 벤처 기업 같이 그런 쪽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걸 하고 있어요. 또 전국적인 태세가 그렇고 특히 요번에 또 불붙인 게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비대면 그만큼 이제 네트워크에 따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이제 많이 호응들을 얻고 있고 그쪽으로 가야지 된다는 생각을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IT 강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근데 부동산은 조금 사실은 그렇죠. 전속 계약 별로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그렇죠. 저도 사실 뭐 중개업 하지만 전속 계약 뭐 거의 좀 공부할 땐 열심히 배웠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전속 계약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하면 또 뭐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긴 하지만 뭐 원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거 별로 관여를 안 하니까. 근데 정부에서도 요번에도 뭐 전속 계약 뭐 잠깐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법적 규제를 좀 많이 개선을 하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밀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도 한번 잠깐만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뭐 좀 대부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프로테크에서 부동산과 기술에 부합해서 신고부가 같이 상출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개업하고 감정평가업에서 기존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뭐 소홀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결론은 이제 제도를 개선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프로테크 아마 낯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작년부터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이게. 근데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다. 그래서 프로테크라는 거를 이제 자꾸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획을 보면 3대 목표와 3대 전략, 그 다음에 13개 시청 과제를 하는데 여기 3대 전략이고요. 여기 목표죠, 목표. 부가가치 30% 올리겠다. 그 다음에 일자리 20% 올리겠다. 좋은 얘기죠. 근데 이 부동산 자리가 20% 늘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 투명성 하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일단 3대 전략은 이렇게 고부가치 창출,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뭐 개선하는 거, 그다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
그다음 13개 중점 과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쭉. 제가 미리 와서 쭉 봤는데요. 이 중에 관심 갖는 게 하나 있었는데, 부동산 관련 국가 자격증이 현재 3개에 불과해서 신설 자격증을 만들겠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제도 개선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도 개선이 중개업하고 일부분 그 전문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네. 벌써 정식적으로 공인화해서 네. 뭐 시험 봐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일창출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우리 공부 좋아하는 캠마 회원들은 이제 그렇죠. 자격증이 신설되면 1회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같이 취득하는 걸로.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쪽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이제 AI 관련돼서 제가 아까 말했던 앱 관련된 거. 어플, 정부에서는 좋은 어플 진짜 많죠. 많아요. 네. 그 어플 쪽에 있는 그런 테크놀로 관련된 이런 신 기술 이런 걸 활용하는 그런 업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어플 몇 개를 알려드렸더니 정말 깜짝 놀라세요. 그렇죠. 네, 로드뷰 처음에 보여드릴 때도 진짜 놀라셨는데 안 가도 되잖아요. 그거 보고 맞아요. 놀라시더니 요즘에 시세 제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세를 딱 말씀드리면 완전 기절초풍하세요. 그러시거든요. 네. 아니 시대가 그렇게 됐고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 안 가요. 가기 전에 지도 먼저 보고요. 근데 지도도 그 전에는 2년마다 항공 촬영을 했거든요. 2년마다. 그러니까 이 지도가 2년 내에 걸린 거. 운 좋으면 한 달 전일 수도 있고 2년 전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한 달 전이면 좋은데 2년이면 지금도 세월이 많이 갔다는 거죠. 2년도 이제 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1년마다 항공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지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1년 사이에 이제 변화만 감안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변화에 대한 감안을 적게 해도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더 정확도는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만큼 대한민국 IT 강국이 그런 것 좀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작년 발표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뭐 가서 할 게 아니라 그냥 항공 촬영돼 있는 거 가서 보면 거의 이제 이만큼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 중에서도 뭐 경사도라든지, 그 다음 면적 계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건축물 대장 아니면 토지 대장 끊어서 면적 합산하는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크림 몇 번 딱딱딱딱딱만 해주면 자기가 계산 다 해버리는. 회장님은 주로 어떤 어플 좋아하세요? 뭐 여러 가지 보는데 이제 토지 관련된 거는